(3초에) 한 캔씩 팔린다는 수제 맥주. 대한민국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까지 한 수제 맥주. 맥덕들의 우상, 맥주계의 전설이 직접 레시피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이 맥주. 네, 바로 제주 맥주입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맛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제주 맥주의 새로운 도전과 그간의 성장 스토리를 에딘머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톡 쏘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부드럽게 넘어간다. 아마 그런 느낌 받으셨을 텐데요. 현재 수제 맥주 시장의 1위 업체로 6년간 매출이 무려 17배나 뛴 연간 200%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온 제주 맥주가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다 해서 화제입니다. 바로 이 제품, 따끈따끈한 제주 맥주의 신상인데요. 이름이 제주 라거라는 것. 라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카스? 테라? 그럼 제주 맥주가 테라 카스의 도전장을 낸다.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그 답은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주 맥주는 수제 맥주, 정확히 말하면 크래프트 비어 회사입니다. 수제라 해서 손으로 직접 빚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 양조장에서 발효시켜 만든 맥주로 197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맥주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한 맥주들, 테라, 카스 같은 대기업 맥주와 차이는 뭐냐? 공장식 맥주가 대량으로 때려 붓는다면 크래프트 맥주는 양조장별 개성과 스타일이 담긴 맥주랄까요? 우리나라 맥주가 북한 맥주보다 맛없다. 이 얘기 아시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이 한국 맥주는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실제 좀 맛있는 맥주, 좀 다른 맥주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크래프트 비어가 떠올랐고 이 시장을 낚아챈 게 바로 제주 맥주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맥주의 가장 큰 차이는 효모예요. 일반 맥주가 멸균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효모가 없단 말이죠. 크래프트 비어는 효모가 살아있다. 효모가 있고 없고는 불투명하다, 뿌옇다 이러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 맥주가 테라 카스의 도전장을 낸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맥주는 크게 라거와 에일로 나뉘는데 수제 맥주냐 아니냐가 제조 방식의 차이라면 이건 종류의 차이입니다. 그럼 라거와 에일 차이는 뭐냐? 차이는 효모가 위에 뜨냐 가라앉냐 이 차이인데요. 라거는 효모가 숙성되면서 차가운 온도에서 잘 활동하고 에일은 상온에서 활동하고요. 제주 맥주는 에일만 생산해온 회사입니다. 이 제주 맥주가 라거도 생산하겠다. 이 얘기가 공장식 맥주를 하겠다 얘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라거는 라거니까 카스 테라랑 붙는다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럼 왜 라거냐? 에일 시장이 이제 시작이고 계속 커나가는데 거기서 계속 1등을 하지 왜?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제주 맥주가 어떻게 커왔는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제주 맥주 설립자 문혁기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올해 43 젊죠. 대구 사람이네요. 뼛속부터 사업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창업에 뛰어들었어요. 처음에 한 사업은 맥주랑은 전혀 무관한 화장실 살균 소독 업체였는데요. 프랜차이즈들 화장실 청소 알바가 하기 싫어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대박이 났죠. 잘 돼서 2006년에 매각을 하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비빔밥을 해보자 해서 시카고로 건너왔는데 어느 날 펍에서 먹은 수제 맥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제 맥주 덕후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태원을 갔는데 너무 맛이 없더래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수십 년 전통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미국에 가서 2년 동안 브루어리란 브루어리는 다 다니고 그러다 뉴욕 1위 수제 맥주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의 대표를 만나서 맥주 사업을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왜 제주냐? 브루클린 브루어리가 맥주 이름 정할 때 브루클린 이글스 이런 걸 하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창업주가 브루클린 그 자체가 될 수 있는데 왜 브루클린의 일부가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브루클린 라거라는 이름으로 맥주가 출시됐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거죠. 수도권에서 하면 물류 비용이야 아낄 수 있죠. 근데 특색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주는 물이 맑기로 유명하고요. 제주 자체를 브랜딩하자. 2015년 제주 브루어리를 제주 맥주로 바로 이름을 바꾸고
브루클린 브루어리와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2017년 첫 제품 제주 위트에일을 출시합니다. 이 제품의 개발자가 바로 맥주의 레전드라는 세계 탑 양조사 게릿 올리버고요. 제주를 맛으로 알리자 해서 감귤피 등을 썼습니다. 특별히 게릿 올리버는 맥주와 음식의 궁합을 말하는 푸드 페어링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인데요. 위트에일은 뭐랑 잘 맞냐? 제주 흑돼지와 찰떡 궁합이라고 합니다. 이후 펠롱에일 등 후속 제품이 1년 이상 텀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단숨에 성장했는가? 일단 마케팅 전략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제주에서만 팔았단 말이에요. 제주 여행객이 한 해 1,500만 명이에요. 이름도 아예 제주 맥주니까 무슨 특산물 같기도 하고 근데 맛을 봤는데 색달라 이러면서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도 알리자 연남동이 핫하니까 그곳에 팝업 스토어를 열자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하루에 2,000명씩 딱 3주 열었는데 55,000명이 다녀갔어요. 이 사람들이 제주 맥주를 맛본 거죠. 그리고 진짜 큰 기회가 옵니다. 2020년 주세법이 개정된 거죠. 1950년대 일본 주세법을 그대로 가져와 쓴 게 여태 개정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국내 업체들한테 얼마나 불리했냐면 수입 맥주는 달랑 수입가액과 관세만 세금 매기는 기준이었는데 국내 맥주는 출고가 기준,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 매출이익 등이 다 포함된 상태에서 세금을 매겨온 거죠.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들이 4캔에 10,000원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주세법이 개정되니 국내 업체들도 4캔에 10,000원 가능해진 겁니다. MBTI 맥주 아시죠? 그게 제주 맥주예요. 자, 모든 일이 술술 풀린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난 5월 16일 상장 1주년 행사에서 문혁기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요. 흑자 전환이 큰 과제다 라고 했어요. 설립 이래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매출은 늘어도 적자는 느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도 그럴 게 이 맥주라는 게 엄청난 장치 산업이거든요. 재무제표만 봐도 유형 자산이 350억 원. 제주에 땅 사고, 공장 짓고, 증설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고요. 게다가 마케팅 비용도 주류 비즈니스는 엄청 쏟아부어야 하거든요. 작년에 매출은 늘었는데 적자는 더 는 이유죠. 주주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겠어요. 뭔가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게 절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탈출구로 라거 시장을 택한 거죠. 문제는 수제 맥주 업체가 지금 160개, 라거 시장 이미 레드오션이란 말이죠. 크래프트 맥주 업체니 그들과는 다른 라거로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전략이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선 라거는 라거인지라 어찌됐건 전혀 다른 신제품이 나왔으니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마셔보니까요.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부드러운데 맛은 라거예요. 자, 오늘 맥주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이상으로 라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수제 맥주의 강자, 제주 맥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주 맥주가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지, 흑자 전환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함께 지켜보실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